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룰 문제 전당대회 룰 이번에는 돈이더라고요. 아유.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기탁금 예비 경선 기탁금을 기습적으로 대폭 인상했다. 기습적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영상 통해서 보니까 갑자기 이틀 전인가? 이틀 그것도 전. 저녁에 갑자기 올렸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린 거죠. 최고위원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39세 이하의 청년은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인 거예요. 좀 근데 이 설명이 있었나요? 이렇게 기탁금이 많아진 이유가? 4배 오른다라는 4배 설명 오른다는 설명. 왜 올랐는지 설명이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리고 민주당 돈 많아요. 돈 많죠. 국고보조금 세금도 들어가요. 당원도 많이 들었고. 근데 돈을 4배를 올려서 걷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이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작년에도 당원 지금 비슷하대요. 그 당원 많으면 당비도 많아질 텐데 뭐. 그치. 근데 네. 이제 선거 비용 문자 보내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건데 아, 작년에도 똑같은데 똑같은 가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선거에서 늘었다는 게 그것도 우리가 갑자기 들린 거예요. 야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선거도 뭐 기탁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정 퍼센트 이상 받으면은 돈도 다 돌려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구조를 설계하자.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했고 이번에도 대통령님께서 X에다가 글 올리신 것처럼 이 선거 공영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뭐 약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산 형성에 있어서 당연히 청년들은 돈이 많은 사람 찾기가 더 어렵죠. 당연하죠. 아니 청년 중에 돈 많은 사람은 있어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면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 정말 본인의 삶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분들은 당연히 모아놓은 자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걸 돈 가지고서 허들을 삼는다는 게 얼마나 정말 민주당이 지금 좀 잘못 가고 있는가. 저 이 부분은 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후보 난립을 위해서 좀 허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좀 빡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비 선거하고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비 선거하고 본 선거가 또 다르잖아요. 네네. 1차 컷오프 전에 뭐 하지도 않았는데 돈 내고 끝나. 그 연설 그러게. 같은 거 하면 끝나는 그치. 거예요. 예. 진짜 그 돈 그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무슨 PPT 한 번 하는데 이제 몇 천만 원 이제 되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낼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너무 아무나 돈 내고 하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예. 이 앞에 예비 선거가 너무 허무해. 어. 그러면 거기를 줄이고 뒤에 본 선거를 늘리던가 그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너무 그 기계적이고 둔탁하게 네. 이렇게 받아먹는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당직 선거니까 당에서 허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다 당원들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꼭 돈으로 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당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그걸 얼마만큼 당원으로서 이행을 했는가. 그리고 성실성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당원으로서의 행적을 가지고서 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을 가지고서 출마의 기회를 봉쇄하겠다. 이거 사실상 봉쇄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나가면서도 아까 우리 듣고 얘기한 대로 그거 딱 PPT 한 번 하고 연설 한 번 하는데 뭐 2천만 원. 그럼 어디 가서 빌려와야 돼요. 그럼 그냥 그래. 빚더미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정치의 어떤 그 피선거권 내지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이렇게 제약돼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1,000만 원에 PT 한 번을 하게 되면 이 며칠 사이에 세집니다 또 주장들도. 그러니까 또 관종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쵸, 그쵸. 그때 기억나시죠? 안상수 후보라고 국민의힘에 왜요? 막 그 무슨 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도끼도 나왔어요? 그때 도끼 들고 나왔죠. 안상수가? 토르 안상수 후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상수 맞아. 인천시장. 그래요?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아 기억 못 하시는구나. 어. 컷오프 됐는데 도끼는 기억나는데. 네, 도끼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게 그 상징하는 도끼. 아. 그래가지고 뭐 기득권을 다 깨겠다 막 이러면서 뿅망치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식의 이제 튀는 행동을 왜 하냐? 컷오프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못 그치. 보니까 그치. 그 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오바를 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정민철 후보도 지금 컷오프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이 돈도 더 아깝지 돈이 커 보이는 거지 더. 아, 크죠. 금방 끝나버리니까. 네. 아니 근데 뭐 정민철 후보가 후보라고 해도 되나 지금? 지금 후보 등록은 후보 했으니까. 후보 등록했으니까. 근데 정민철, 김영남 요 분들이 이제 청년이죠. 그 김보미 후보까지. 아니 근데 뭐 서럽다 약간 참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부럽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부분이 요때에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메시지가 좀 많이 서럽게 느껴졌나 봐요. 그 본인의 계좌는 가득 찼다라고 올리면서 물론 누구를 겨냥해서 이렇게 올렸다고는 아니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3억 8천만 원이나 들어왔고
2천만 원이기 때문에 3억 6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 또 주말에는 계좌가 안 닫혀서 4억 4천만 원까지 모였다. 이렇게 또 SNS에 올리면서 또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정춘희 후보 입장에서 조금 네. 억울 포인트는 있는 게 원래 이게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꽉 찼습니다. 초과됐다. 애구머니나 우리 회계가 힘들겠어요. 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전례 그건 예, 원래 예. 하는 건데 정춘희 후보 입장에서 간만에 좀 자랑하게 생겨서 그래, 올렸더니 뭐, 네. 꼰대가 돼서 욕을 직살이 먹고 아 그런 있는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는데 아, 네. 어쨌든 그 장면 자체 정민철이는 울부짖고 있고 여기서는 아이고 돌려줘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원외 저는 원내의 문제라고 봅니다. 꼭 그쵸, 청년이 그쵸. 아니라 네. 원내 간의 어떤 그 뭐 차별하기 그렇고 뭐 어떤 그런 불균형을 네, 네. 드러내는 그 한 장면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이 우승을 했는데요. 어떤 나라, 그러니까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하는데 스페인은 11명이 다 잠자고 잘 자고 잘 먹고 나와서 뛰고 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잠도 안 재우고 먹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도 다 둘이서 이렇게 2인 삼각처럼 발을 묶어가지고 11명이 뛰라 그러면 네네.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공정한 조건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놓고 얘기해도 물론 뭐 다른 것도 지적할 게 많겠습니다만 돈만 놓고 얘기해도 현역 의원들은요. 정청래 의원 포함됩니다. 1년에 1억 5천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 선거가 있는 해 이번에 선거 있었죠? 3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지금 대표 경선 나가니까 대표 경선에서 1억 5천을 또 걷어요. 그럼 올해만 진짜 4억 5천을 후원금으로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정치행위에 쓰는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거 민철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본인 김영남 얘기 아니에요, 후보나 본인 얘기. 저도 그렇고 네. 저 같은 원외 이런 정치 신인들은요 후원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근데 저쪽은 4억 5천 갖고 시작해. 그것도 뭐 4억 5천만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당대표까지 했고 뭐 조직도 있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거는 격차를 뚫고 지금 정치를 바꿔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과연 공정하냐. 불공정해 불공정이잖아요. 거기다가 정치인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또 뭐냐. 와서 보면요. 자영업하는 청년들만 정치를 해요.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반차 써가면서 안 되지. 매일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이 참정권, 헌법이 기본권으로 우리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이게 그냥 장식품이야. 장식적 권리야. 나는 정치하고 싶어도 회사를 때려쳐야 돼.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정치권에서 돈과 시간과 기회에 대해서 네. 이 구조를 엎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청년 정치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청년 최고위원 만들고 청년 비서관 줘가지고 네. 지원과 우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회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꿈꾸는 정치를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얘기 나왔으니까 원애들, 저 네. 같은 신인들도 다 후원금 거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시간에 있어서도 출마 휴직제, 육아휴직제랑 비슷하게 출마 휴직제를 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불이익 없이 이제는 정치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선출직 연한 총량제라는 걸 제가 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출마하려면 만 40세가 돼야 나갑니다. 진입 통제를 하죠. 나이로. 기분 나쁘게 나이로 막습니다. 네. 근데 은퇴 나이는 없어요. 아니 네. 들어오는 나이는 40살로 막아놨는데 어. 대통령은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120살이든 다 나갈 수 있어. 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진입 통제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돈과 시간과 이 기회의 문제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걷어내서 모두가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공평하게 만드냐. 이게 유리하게 특혜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최소한의 불공정은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 문제의식까지 이거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결국 원외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죠. 청년으로 자꾸 갈 필요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 이제 본인 같은 지역위원장도 아니죠, 심지어 저 그냥 동네 사람입니다. 원외 시민. 마포 구민입니다. 저. 지역민이잖아요, 구민. 지역민. 근데 왜 정치하면 안 됩니까? 지역인들이? 그러니까- 다 정치해야죠. 해야지.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원외 네. 지역위원장분들 월급은커녕 보통 자기 돈을 씁니다. 네. 그 운영을 하려면 그쵸. 이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뭐 현수막도 부지잖아요, 다들. 아우 현수막 돈 많이 들죠. 네, 다돈 들죠. 등등 본인이 돈을 내야 될 때가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나 소위 사자 직업들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아니야, 맞아. 사자도 정확하게 고용돼 있는 사자는 못해. 아, 그럼. 프리랜서 사자만 할 수 맞아요. 있어. 네. 그 변호사도 변호사도 개업만 자기 할수 장사 있어. 개업 변호사 네. 그런 거니까 이러면 부패 구조에 노출되기 쉬워요. 반 동백만 원씩 200만 원씩 주시는 분들하고 유착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자체도 경계가 되게 애매합니다. 정말 자기의 형제 같은 사람이
200만 원씩 너 힘들지 좋은 정치해라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네.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돈 받는 거 영수증. 있지? 그러니까 뭐 하나 해줘. 뭐 청구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원외와 원내 아하. 문제를 좀 빨리 이게 차별 구조를 없애야 된다. 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요거에 지금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아하. 대통령의 어허. SNS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대통령이 청년들의 어려움과 뭐 청년으로 한정짓지 말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보자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돈 안 드는 선거 정신도 언급하고 어쨌든 간에 좀 뭐 안타까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것에 대한 이제 당 안팎에서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도 중요해. 안도 시끄럽고 네. 바깥도 당연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국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반응을 보였죠. 어지간히 저기 정청래 대표가 될까봐 불안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당 내에서도 당연히 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왔죠. 당직 선거, 공직 선거 구분도 못하냐고 상식 갖춰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당무 개입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또 내셨습니다. 대통령이 정리가 필요하다. 아니다. 이건 당무 개입의 소지가 충분하다. 여지가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유시민이 쏘아 올린 원자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무 개입이 아닌 걸 갖다가 당무 개입 논란을 제기하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이 올라탔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국민의힘과 유시민이 원팀을 지금 이뤄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우리가 최소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가짜 뉴스나 아닌 걸 갖다가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건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도 다릅니다. 지금은 정당법이 적용되는 선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넓다는 거 넓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네. 거기다가 공직선거법에도 당내 경선에 공무원이 관여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선거 운동의 예외가 뭐냐? 단순한 의견 개진, 제도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청년들의 기탁금이 높다, 낮추자. 이 제도에 대한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 선거 운동에도 안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당무 개입을 합니까? 그러게요. 아니 당무 개입을 하는데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누구 권력자 시켜가지고 무슨 검찰 수사해가지고 후보들 제거한 것도 아니고 룰을 바꾼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제도에 대해서 아니 청년 기탁금 너무 높고 청년들이 그럼 정치하는데 허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청년이 몇백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기득권 옹호론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 정치의 기득권을 깨는 여러 가지 공약들 저희가 이미 10개 정밭에서 다 알려놨거든요. 네. 이거 기존 정치권들은 절대 손 못 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법률안 발의권이 있거든요. 전 정부가 오히려 정치개혁 입법안들은 더 국민적 의견을 수용해서 전 법률안도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간절하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 정치 기득권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지금 손발을 묶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통탄스러운 상황이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법적 문제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민철 편들어주는 게 싫다는 거잖아. 또 편든 것도 그치, 아니야 그러니까 엄밀히 그것도 말해서.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김영남 후보도 있어요. 아 그리고 많습니다. 정치 공익적인 네. 얘기를 한 건데, 아 그렇게 꼬우면 청년 후보를 좀 데리고 오든가. 그러니까 못 구해 와가지고 지금 한 명 청년 한 명 못 구해 와놓고 왜 그 청년에 대한 공익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 예. 편들고 많이를 합니까? 그 이게 보통 당무 개입이라는 게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오묘한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한 사유가 됐었잖아요. 그럴 만큼 그 이후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하면서 하는 발언이에요. 민정수석 씨는 무너졌냐? 이런 거 다 검토해주지. 그러니까 다 검토하고 하는 얘기라고. 그치. 마포대교 무너졌냐고. 네. 민정수석 씨 안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해석 투쟁에 있어서 지지층들, 당의 지지층들은 선해줘도 모자를 파네. 네. 야당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당무 개입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당내에 이건 좀 위험한데요. 뭐 반명 이러면서. 세력이 있다. 이런 아. 이 안에 그러니까 요 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다.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다 지금 당무 개입이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은 책임만 지란 얘기예요.
정치적 선택하지 마시고 대통령은 우리가 알아서 정치할 테니까 책임만 져주세요라는 네. 건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도 이거 당정 분리라는 걸 너무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당이 정부를 박살냈다는 표현도 쓰셨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논리대로 유시민 씨 논리를 지금 장동혁도 받고 있는 건데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럼 당정 협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를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이게 저의 문제 의식입니다. 너무 네. 과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의 이런 게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유시민 vs 민주당 하면 유시민 찍는 분들이고 김어준 vs 민주당 하면 김어준 찍는 분들일 거예요. 그만큼 어떤 종교적 교리가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네. 코어. 그렇죠.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네. 한 2% 정도 2%. 있었던 분들인데 그 이제 진영이나 어떤 교리에 잡아먹히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그냥 공격해 대통령 2년차 대통령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지.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노컷 뉴스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의 언더독 전략 요렇게 있더라고요. 매번 지는 척 이기는 방법. 이라는 기사인데 박희영 기자, 박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선호 투표제를 받기 전에는 일단 뭔가 터치다 하면 반발을 막 합니다. 반발을 하는데 결국 받아주는 척, 뭐 쿨하게 수긍하는 척한다. 그리고 후보 자격, 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송영길 의원이나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쿨하게 대승적으로 갑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언더독의 그걸 무기를 삼아가지고 좀 이렇게 전략을 삼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매번 지는 척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 짝 지금 선거 전략을 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길게 썼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가 좀 과대평가 같아요. 과대평가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전략에 따라 뭐 피코 전략을 해서 오히려 얻을 거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잃는 할수 것도 있는 있잖아. 그게 또 잃는 것도 그쵸. 있고. 반명 완전 선선이 제대로 선명히 구축돼 있고 일종의 전 뭐 정신 승리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시도가 되냐? 여기 또 제가 민주당 진보 진영에 좀 뼈아픈 먹히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과도한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가 사실 청년들이 진보 진영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그들의 모든 요구나 비판 이런 게 다 정당화되는 그런 방식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사실 부당한 피해자인 게 아니라 스스로 무리한 주장을 하셔서 소수가 된 거예요. 절대 스스로 뭐 이게 거대한 그 악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점을 민주 진영에서 좀 극복하면 청년들한테 지지받는데도 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피해자 코스프레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 윤석열의 언더독 전략이 효과를 갖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 CBS 노컷 뉴스인가요? 네, 이게 누가 노컷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디펜딩 챔피언 정청래 후보를 언더독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언더독 전략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더라도 이미 반명이라고 하는 그 스탠스가 너무 반복적으로 누적이 돼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언더독인 것도 의문점이 있지만 이미 정청래 후보가 보여왔던 이 반명의 노선의 길이 너무나도 선명하다. 거기다가 유시민 씨의 덕도 있다. 너무 반명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자 망해도 3대 간다고. 네. 지금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누가 재벌 대기업입니까? 우리 지금 10,000명 아주 감사한 분들 나오시지만 예. 우리 매불쇼 아침에 뉴스공장 몇만씩 나옵니다. 10몇만씩 나와요. 요즘 많이 어우, 떨어졌죠. 초대기업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대기업이지. 누가 누구 보고 오, 지금 매블쇼 9만 명 보네요. 9만 명. 대기업이야, 진짜요? 대기업. 같은 자릿수네 그래도 이제. 대기업. 우리랑 이제 같이 같은, 가는 거죠. 같이 또 함께 가는 거죠. 아니 동시간대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예, 9만 명. 원래 되게 많이 예. 보지 않았나? 10몇만, 20만. 어우, 근데 원래 안 9만 봐서 명도 몰랐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요, 9만 그럼요. 명. 예. 우리가 곧 가면 우리 이제 10,000명인데 우리 더 분발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예. 해서 이제 해야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좀 더 시간 괜찮으시죠? 아유, 엄청 됩니다. 지금. 엄청 예, 되시는군요.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갑니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2%로 여전히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요거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겹적인데 요거 얘기하기가. 조금 요건 이제 짧게, 너무 많이 그렇죠. 해가지고 짧게 해요. 네. 61%가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전면 폐지해야 된다, 23%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요거는 왜 짧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냐면 이젠 저도 뭐 수만 번을 설명을 했고요. 아하. 이제는 유시민 씨를 비롯해서 이 보안 수사권 맹신론자는 결국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때 정치의 종교화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교리로서는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는 설명의 영역은 이미 다 빗나간 것 같고 이제는 저는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요를 누르는 결단을 하세요. 좋습니다. 씨, 또 훌륭하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결단으로.